다시 찍어야지 뭐. 자, 3편. 오늘은 영상이 3개네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다 보셨죠? 자, 시나리오고요. 인물 간의 관계가 굉장히 제한돼서 제시되기 때문에 인물의 대사, 행동 이것들로 우리가 추론했어야 됐습니다. 다만 인물이 많지 않고 장금이를 조금 안다면 좀 편하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전 장금이를 아직 못 봤습니다. 드라마도 안 봤어요. 왜요? 그때 경쟁작으로 하던 다른 드라마를 봤었어요, 저는. 이거 말하면 여러분들이 또 역시 할 텐데. 해신이라는 드라마를 봤었어요, 저는. 장보고 역사 사극이었습니다. 최수종 씨도 장보고로 나왔어. 돌격하라 이러고 있는데 그거 보고 있었어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답은 4번인데요. 굳이 설명 안 돼도 되겠죠. 박라인과 한라인 그리고 천수까지가 우호적 관계를 잡을 수 있겠고요. 초반에 김이상국부터 최고상군 다 모두 다 적대적 인물로 나옵니다. 인물의 관계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았고요. 나머지 선지 조금은 헷갈린 것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없습니다. 그냥 리얼해요. 이 작품은. 자, 선지 2번 시간 발생 순서. 아까 수상하게 별사탕 하나 있었습니다. 회상이라고 써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샵 48. 그러니까 48번 씬 보시면 회상이라고 수락관 별사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장면, 수락관에서의 48번 씬은 비록 47번, 49번 사이에 있지만 실제 일어난 사건은 더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이 약에다가 넣을 무언가 다른 독두무리가 뭐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였어요. 편지도 과거에 쓴 겁니다. 즉 그리고 다시 현재로 오죠. 역순행적 구성이 나타납니다. 시간 순서가 아니었던 거였어요. 시나리오에서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자, 2번 크리스탑 아니고요. 선지 3번은 고즈넉이라는 키워드 말면 됩니다. 근데 이거 은근히 모르시더라고요. 고요하고 평화롭다는 뜻입니다. 이상한 거 넣지 마세요. 고즈넉은 고요 플러스 평화입니다. 고요만 하지 마세요. 고즈넉은 평화라는 심리 분위기 정서 상태도 함께 수반해야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 있던 학원 그 원장님 보고 있진 않겠지. 전에 있었던 학원이 있었는데 그 원장님이 전체 회의를 진짜 좋아하셨어요. 그때 선생님만 28명인 대형 학원이었고 직원분 행정실까지 합치면 40명쯤 되는 좀 큰 건물도 2개 쓰고 층도 3층 쓰는 좀 큰 학원이었는데 전체 회의를 참 좋아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전체 한 28명에서 30명 정도 모이면 그때 이제 막 하는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 나는 이제 물론 듣고 있지 않고 핸드폰을 이제 핍하고 있어서 잘 모르는데 내용은 실로 진짜예요. 안 들어요. 그 사연이 있겠지. 근데 이제 막 화가 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소리를 쳐요. 막 조용해요. 정말 너무 보통 부석부석 소리 들리잖아. 근데 정말 정적이 흐르시 조용해요. 막 그 몇십 명 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조용하죠? 딱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어때요? 고즈넉하죠? 아니요, 이거는 고즈넉하다고 안 해요. 고요하지만 평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됐죠? 고즈넉의 상태는 고요, 즉 청각적 객관적 정보뿐만 아니라 평화롭다는 심리 정서 분위기 상태도 수반합니다. 자, 이 작품은 청각도 안 되고요. 분위기도 안 됩니다. 어림없습니다. 고즈넉에 하나도 충족 못 시킵니다. 패스할게요. 넘어가죠. 그나마 5번. 장소 변화 있긴 한데요. 갈등 해결. 갈등은 지금 얘가 중리사니, 얘가 이제 모함을 받은 것 같아요. 외간 남자랑 통정했냐니 이런 얘기가 후반에 나오는데 전혀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갈등은. 패스. 자, 14번. 서찰. 이거 보면 이제 뭔지 아시죠? 자, 선지 3번입니다. 인물의 심리 파악하는 거 이거 은근히 어려워요. 왜? 서술자가 없으니까 인물이 하는 살짝의 대사, 회상, 톤 하나로 그냥 캐치해야 됩니다. 자, 박라인은 편지를 이펙트로 읽어주는데 소리만 나오고 있다는 거죠. 나는 네가 결백하다고 믿는다. 자, 나는 네가 잘못했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도 일의 전문은 알 수 없으나. 나도 모르는데 그냥 믿는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 3번. 구체적 증거물 없습니다. 3번 답 괜찮을까요? 15번 풀러갔는데 15번 좀 오히려 쉬웠죠. 로우 앵글입니다. 근데 차마 국어 시험에 로우 앵글을 그냥 내면 간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셨는지 안각이라는 쓰지도 않는 한자 그 용어를 갖고 왔습니다. 자, 로우 앵글이에요. 카메라 기법 맞고요. 참,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시나리오 오늘 내가 신나게 설명했잖아. 오늘 카메라 문제 몇 개 풀어볼 거거든. 거의 매년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나리오 그 카메라 학교 다니면서 외웠던 거 외워야 되나요? 디졸브 몽타주 외워야 되나요? 제발 외우지 마. 무조건 줍니다. 용어가 필요하면 무조건 주고요. 보통은 용어 필요 없이 그냥 묻는 문제들이 많아요. 이따 같이 볼 테니까 자 그거 오해하지 말라고. 필수적 시나리오 용어 다시 집에 가서 외워야겠다. 그건 내신용이고요. 수능에서는 절대 필요 없습니다. 어찌됐든 위세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 그 대사를 찾아줘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최고 상궁의 호통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니은 고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니은 골랐으면 되겠죠. 희곡 하나 보도록 합시다. 10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세 문제고요. 5분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5분 다시 드릴게요. 아까 거보다 더 쉽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은근히 많이 틀리더라고요. 미리 말하자면 12번 문제 때문에 갖고 온 겁니다. 희곡에서의 서술자 대체 문제네요. 자, 시간 재드릴게요. 5분 10초 출발.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합니다. 집에 면이 종류별로 한 7개 있습니다. 맛있지 않냐? 나 파스타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싸요 또. 얼마 안 해. 그리고 저기 편의점 말고 그 좀 클래식한 마트 있잖아. 그러면 아니면 인터넷에서도 파는데 다진 마늘을 팔아요. 근데 그 청정원에서 나오는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비닐봉다에 큰 놈에 파는 게 있어요. 이렇게 10,000원쯤 한단 말이야. 그거를 다이소나 쿠팡 가서 사면 그런 걸 넣는 실리콘 팩이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똥똥똥 뚫려 있어요. 거기 이렇게 이제 넣을 수 있어요. 넣고 덮고 냉동실로 넣으면 돼요. 만약에 틱틱 하나씩 꺼내서 이제 베이컨 면도 냄비 필요 없어요. 그냥 플라스틱으로 다 있어요. 면 삶는 거. 거기다 넣고 그냥 소금 뿌려갖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딱 넣으면 끝나요. 집에 가서 먹고 싶은데 원장님이 허락을 안 합니다. 왜요? 그게 뭐냐? 이게 일도 끝났으면 그래도 우리가 주말 이틀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제 나름 이제 쉬는 거잖아. 꼭 뭔가 보상을 주고 싶나 봐요, 스스로한테. 그래서 나는 파스타가 제격이다, 보상으로. 근데 어림없나 봐요. 그래서 먹고 나 혼자 해 먹습니다. 가서 또 먹어야지. 오늘은 뭘 넣어서 먹어볼까요? 참, 다 지금 뭐 했니? 희곡했지. 틀어지고 있구나. 이딴 소리가 다 들어가고 있었네. 자, 됐고요. 여러분들 10번 문제는 인물의 대사 확인 문제입니다. 그냥 허접한 문제라 보시면 되는데 뒤에도 최근 기출 풀 때도 이 문제가 또 나옵니다. 네, 이 시나리오 희곡 문제는요. 아무래도 대사와 행동을 적어놓은 대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를 넣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 문제일 겁니다. 첫 번째 문제로 배정되기도 하고요. 최근 나왔던 것들을 하나 풀 건데 거기서는 좀 어려울 겁니다. 이걸 좀 찌질하게 되면 짜증나요. 자, 어찌됐든 10번의 답은 쉽게 나옵니다. 4번입니다. 부장의 명이 아니라 왕명으로 왔다고 했으니까 인물 대사 정보. 한순간 이렇게 싹 지나갑니다. 11번은 비현실적 요소, 즉 전기적 요소를 고르라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참고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만 보면 안 보여요. 저 대사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억이 답인 이유는 아시죠? 이거 관에다가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 왜 때를 쓰고 있어? 자, 이 때라는 게 뭐죠? 죽은 온달이 떠나지 못하고 관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는다. 관이 안 들린다. 이 얘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비현실적이잖아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기억이 그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답 1번 골라줬어야 됐어요. 자, 12번. 너무 어렵게 생각하셨어. 틀리신 분은. 아마 틀리신 분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림에 또 현혹돼서요. 그림 아래 텍스트를 너무 대충 읽었어요. 자, 그림 아래 텍스트. 무대 구성의 목적은 무대 위에 서게 될 배우들의 위치를 정하면서 위치를 정하는데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임. 이 무대 위치는 강조랑 키워드가 연결됩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그림의 숫자는 등장인물 서는 무대의 중요도 순서임. 자, 그림을 자세히 다시 보니 1, 2, 3, 4, 5, 6 숫자가 매겨져 있습니다. 이게 중요도 순서래요. 됐어요. 중요함은 강조고요. 중요도는 숫자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답 바로 뭐죠? 2번입니다. 예, 가는 2번 배치. 나는 몇 번 배치야? 1번 배치. 그래서 가에서 더 잘 보여준다? 말이 안 돼요. 끝이에요.
자, 이 문제는요. 선지 2번 답은 내가 설명할 게 없어요. 나머지 선지 3, 4, 5번 같은 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리해놨구나. 아, 가리지 않게 해놨구나. 그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서술자가 보여주듯이 무대에서 무대 배치를 통한 서술 효과를 주는구나 라고 다른 선지 한번 읽어보라고 풀라고 한 거예요. 2번 답은 제가 설명할 거 없습니다. 자, 이제 하나 하고 갑시다. 전우치예요. 이거 뭐 했다며 원장님이랑 뭐 영상도 보여줬다며 최근에 했대. 괜히 선정했네. 다음에 뺄게요 이런 거. 이거 말고도 할 게 얼마 많은데. 아, 그거와 별개로 여러분들이 어디를 또 낚일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시나리오적 기법이 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원장님 설명이랑 다를 거예요. 왜냐면 원장님은 공식 해설을 충실히 따르는데 나는 그 공식 해설을 안 따르거든요. 평가원의 의도, 맨날 오픈하지 않은 평가원의 의도를 보거든요. 아마 오늘 해설 말고 다른 해설을 해드릴게요. 준비해왔지? 뭐 원장님 최근에 수업했다는데 뭐 내가 똑같은 걸 할 수는 없잖아. 자, 대신 푸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 수업을 들으신 분도 있고 기억 못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풀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지금 말한 거 다 잊으시고요. 시나리오 문제 우리 한번 풀러가는 겁니다. 16번부터 20번까지. 와우, 5문제입니다. 좀 기네요. 8분 30초. 더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풀고 얘기합시다. 출발. 다 푸셨나요? 자, 시나리오만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또 이것도 있어요. 님들아, 이 소설은 서술자의 한계예요. 서술자가 참 대단하지만 서술자가 한계가 있습니다. 서술자를 통해서가 아니면 아무것도 전달이 안 돼요. 다만 이런 영화 같은 시나리오는 배경을 설명할 때 무슨 용어를 쓰고는 있거든요. 제 의도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평가원의 의도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나 작품이 시나리오잖아. 영화잖아. 전우치라는 영화인데 S샵 장면 번호 샵이라고 하죠. 씬이라고 하죠. 몇 번 나와요? 몇 개 나와요? 아까 장금이는 많이 나왔지. 이건 몇 개 나와? 하나 나와요. S샵 1 궁궐낫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씬이 없습니다. 이 글은 처음부터 공간이 하나로 세팅되어 있어요. 여러 공간이라는 말이 어색합니다. 공간적 정보는 시나리오는 오로지 장면으로 설명합니다. 장면이 배경이거든요. 자, EBS 공식 해설과 좀 많이 다릅니다. 마지막 문제 설명 바로 드릴게요. 어차피 이것만 틀리신 것 같네, 대부분. 나머지 조금만 설명 드릴게. 20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부분 틀리셨어요. 근데 너무 많이 틀렸네. 일단 4번이 답인데 왜 답인지부터 설명해. 잠깐만, 아닌데? 4번이 답인데 4번이 왜 답인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4번이. 자, EBS 공식 해설은 이렇대요. 능력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려면 여러 공간에서 보여주는 건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 답지 갖고 계시죠? EBS 해설 넣어놨습니다. 공식 해설. 자, 여러 공간에서 여러 행위를 하는 거는 능력을 보여주기에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 해설 보고 하고 절묘하기보다는 그렇구만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썩 마음에 드는 해설은 아니에요. 평가원은 물론 해설 안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설은 방금 그거예요. 여러 공간이라면 카메라가 여러 장면을 찍어야 됩니다. 즉 여러 개의 배경 장면이 필요해요. 근데 샵 1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거는 궁궐 아니라는 공간 하나에서만 일어난 걸로 판정하는 게 맞고요. 이 문제는 시나리오에만 나올 수 있는 문제, 즉 시나리오의 배경 제시가 씬 넘버로 제시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편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면 EBS 해설보다는 좀 더 명쾌하지 않나 생각 드네. 선지 4번 답인 거 이거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고른 오답 선지 3번. 압도적 비율로 선지 3번을 오답으로 고릅니다. 그 다음 비율이 선지 5번이고요. 일단 선지 3번부터 봅시다. 이거 맞는 얘기인데요. 아까 내가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왕이 당혹해와요. 봐봐. 소설에서 주인공의 심리를 가장 리얼하게, 가장 와닿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몇 인칭일까? 1인칭이에요. 1인칭 주인공이 깡패예요. 그냥 서술자가 지 감정을 그냥 그대로 그냥 서술해버리거든. 영화에서 1인칭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의 효과를 주려면. 인물이 바라보는 시선을 카메라로 똑같이 비춰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라본 장면을 카메라가 그냥 비춰주면 되는 거야. 왕의 시선에 맞춰서. 즉 인물의 눈에 카메라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게 1인칭 효과예요. 가장 리얼하게 심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3번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 이 천군의 정체는 허수아비였고요. 허수아비를 보고 당황한 왕의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허수아비를 바라보는 눈에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은 전혀 지장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카메라 기법이었어요. 선지 5번이요. 뭐가 문제죠? 왕이 전해치를 불쾌감 지속을 느끼기 위해서 감각적으로 표현하려면 웃음소리를 효과음으로 길게 끈다. 감각적으로 표현해준다는 거는 우리 저번에 감각적이라는 말도 공부했습니다. 감각적 말 그대로 객관 구체 정보로 처리되면 감각적인 거예요.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가 감각적 정보예요. 자, 효과음을 길게 끈다. 괜찮아요. 충분히. 자, 4번밖에 답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19번은 그나마 쉬웠죠. 5번 바로 나오게 거의 다 맞추셨습니다. 우열을 가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전우치가 왕을 농락하는 걸 봐서 전우치가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18번은 역시 대부분 맞추셨는데 원리는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왜 냈을까? 아까 말했죠. 다 지웠네. 행동과 심리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18번에 4번이 왜 틀렸어? 돌아올 것을 예고한 말이 없지. 오케이. 근데 그것만 틀렸어? 그 오른쪽도 틀렸어. 네, 말을 타고 산수화 속으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산수화 속으로 들어가서 말을 탔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묻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뭐야 이 문제 왜 이렇게 유치하고 귀여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뭘 묻고자 하는 거야? 대사와 행동을 동시에 물어본 거라고. 대사, 이 대사 없음. 행동, 인과 순서 바뀜. 그래서 행동과 대사를 묻는 문제가 반드시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고선지였어요. 출제 원리 한번 봐주시고요. 17번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유교적 가치관이랑 좀 관련이 있네요. 자, 하지만 가작품은 나작품 포함하지만 뭐 어차피 가묻는 거니까 왕을 농락합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충의 개념이랑 좀 거리가 있어요. 됐죠? 효는 괜찮지만 충은 지켰다 보기 힘들겠습니다. 일반적인 영웅소설과 좀 다르군요. 2번 답이 나오게 되고요. 자, 16번은 첫 번째 그냥 사건 파악 문제인데 몇 번이에요 이거? 1번인가요? 파이팅! 이런 거 알아서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 문제 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학 문제는요.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에요.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알려드린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알고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문제 풀 때마다 서술자 대신 이런 게 나오는구만이라고 인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스킬이 아니었습니다. 존재한 걸 그냥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자, 과제 열심히 하시고 테스트 모의고사 안 보신 분들은 가져가세요. 자, 다음 주에 봅시다.